자, 문제를 보게 되면 지금 AR1, AR2, AR3에 각각의 타입별로 그 맞는 데이터를 연결시켜 달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결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연결. 제가 값을 넣는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연결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왜냐면 배열이라는 거는 객체이기 때문에 객체는 변수에 넣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변수에 넣을 수 없다 보니까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객체는 어떤 방식을 선택한다? 걔가 리모컨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그 리모컨에 주소값이 들어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해당 주소값을 통해서 뭐다? 객체를 원격 조종하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요 관점을, 요 그림을 이해하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 되는데 우리가 정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했어요? 여기다가 요런 식으로 썼죠. 그죠? 인트들 제가 요거를 인트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렇다 해가지고 AR3라는 변수에 정수들이 들어가냐?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수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AR3라는 변수에는 뭐가 들어간다? 해당 객체의 주소값이 들어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일단은 근데 이제 AR3라는 것도 만들긴 해야 되는데 자 여기 보면 AR1, AR2, AR3가 있는데 여기 보면 대괄호 안에 데이터가 뭐예요? 타입들이 true, true, false죠. 그러면 true, true, false 같은 경우는 제가 뭐라 했어요? 어떤 데이터 타입? 논리형 데이터 타입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수업 페이지 윗부분에 보면 제가 여기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면서 어떻게 돼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밑에 있나요? 여기 있죠. 자 변수 데이터 타입 설명드리면서 요거 들어가 보면 요거 안 들어가도 여기 뭐라고 돼 있죠? 논리형 데이터 타입은 불리언이다 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아까 정수면 우리가 인트를 사용했던 거고 논리형이면 불리언을 사용해야 되니까 여기다 뭐라고 쓰면 된다? 불리언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AR1이라 적어주시고 U, int 자 지금 값을 몇 개 넣고 있어요? 3개 넣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근데 이렇게 쓰면 될까 안 될까요? 여기는 불리언인데 여기는 int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약속이에요. 앞에 여러분들 타입을 불리언이라고 적어주면 무조건 객체를 생성했을 때 불리언 타입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 있겠죠. 왜냐면 3개니까. 자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가 해당 객체를 3개 만든 건가요? 아니에요. 객체를 3개 만든 게 아니라 값을 3개 넣을 수 있는 즉 사람이 3명 탈 수 있는 버스 한 대를 만든 거고 그 버스 한 대가 AR1이라는 변수에 뭐가 된 거다? 연결된 거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이걸 강사님 이거 객체 3개 만든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사람 3명 탈 수 있는 버스 한 대.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객체가 AR1이라는 변수에 연결된 거다. 그러면 각각의 그 객체에는 내부적으로 칸이라는 게 있죠. 공간이라는 게 있죠. 왜냐면 지금 우리가 3칸짜리라고 지명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뭘로 접근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인덱스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그 공간에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가능한 이유는 뭐에 가능한 거예요? AR1에 들어있는 리모컨, 즉 주소값을 통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다. 그래서 AR1에 0번째에다가 뭐 넣어주면 돼요? true로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1번째, 2번째에다가 뭘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true, true, false 넣어주면 되겠죠. 이게 정답인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AR1 출력해봤자 이거 뭐 나와요? 그냥 주소값 나옵니다.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소값 나온다고. 여기에 들어있는 거는 주소값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 해당 값이 어떻게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각각의 칸으로 접근해서 출력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실행해보면 뭐가 나온다? true, true, false가 나온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굉장히 잘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R2 같은 경우는 이게 데이터 타입 뭐죠? 실수죠. 그죠? 그러면 실수형 데이터 타입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뭐? 플롯과 더블.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이번에는 플롯을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냥 플롯, 그 다음에 대괄호 AR2, 그 다음에 new 플롯, 그 다음에 3 이런 식으로 썼어요. 왜냐면 얘도 값을 3개를 넣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플롯으로 쓰고 나서 AR2의 0번째에다가 뭐 여기다가 3.14 넣는다? 이거 된다 안 된다? 이렇게만 쓰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플롯 같은 경우는 뒤에 전미어를 붙여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데이터 타입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 타입에서 전미어를 붙여주는 데이터 타입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 long 그 다음에 플롯. 그러게 되면 여기다 F를 붙여야 되는데 매번 F를 붙이는 게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뭘 쓴다? 플롯 대신에 저는 더블을 쓸 겁니다.
왜? 더블은 점유율 안 붙여도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값을 다룰 수 있다. AR2 1번째 공간, 2번째 공간에다가 각각 5.55랑 10.0을 넣어주면 되겠죠. 5.5, 그 다음에 10.0 이런 식으로.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했으면 여러분들이 출력을 해보세요. 꼭. 당연히 AR2는 이제 출력 안 해봐도 뭐가 들어있는지는 아시죠? 주소값이 들어있다는 거. 그래서 2 이렇게 출력을 할 수가 있다. 잘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뭐예요? AR3는 1, 2, 3, 4, 5, 6, 7, 8, 9, 10 정수를 담으라는 거예요. 정수.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정수를 담을 때 뭘 썼다? 인트를 썼죠. 그죠? 그 다음에 ARR3. 자,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가 AR3에다가 정수를 담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다가는 여러분들이 배열 객체의 주소값을 넣어줄 수 있다. 그래서 AR3는 해당 배열 객체의 주소값을 참조한다. 그래서 AR3는 무슨 변수가 된다? 참조 변수가 된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레퍼런스 변수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레퍼런스 타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레퍼런스 타입. 어쨌든 참조 변수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숫자 10개를 저장해야 되니까 얘는 몇 칸이 돼야 되는 거예요? 10칸이 돼야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AR3 써가지고 뭐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이렇게 쓸 수는 있지만 매번 그렇게 쓰는 게 너무 번거롭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근데 이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배열 객체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0번째가 첫 번째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마지막 공간은 몇 번째가 되는 거예요? 9번째가 되겠죠. 그죠? 이거를 처음 많이들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ARR3의 10번째 공간이라고 이런 식으로 쓰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이런 공간은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이거 지금 이렇게 썼다 해가지고 빨간 줄이 그어지진 않아요. 근데 실행하는 순간 에러 납니다. 자,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객체를 다룰 때, 특히 배열 객체를 다룰 때 제일 많이 보는 에러가 뭐냐면 요런 에러예요. 자, 여러분들이 에러 메시지가 뜨면 그 에러 메시지를 보고 당황하고 그냥 멈칫멈칫 거리는 게 아니라 어떤 것 때문에 에러가 뜨는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돌아다니면서 incomplete들 타입 그러니까 그런 에러를 본 적이 있을 건데 그게 왜 그러냐면 타입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나오는 에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실수를 담아야 되는데 그 배열 객체를 int 타입으로 썼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불리언 타입을 써야 되는데 뭐 스트링 타입을 썼다든지 그런 식으로 타입이 불일치했기 때문에 나오는 에러예요. 그래서 타입을 일치를 시켜줘야 된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array index out of bounds 이세션. 자, 이세션이라는 거는 프로그램 실행 중에 넘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코드를 실행 중에 실행을 해보니까 여기서 넘어진 거예요. 자, array라는 건 배열을 말하는 거고 index라는 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0, 1, 2, 3, 4, 5, 6, 7, 8. 근데 out of bounds라는 거는 경계선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가 지금 배열 객체의 사이즈를 10으로 정해놓고서는 뭐라고 했어요? 10으로 정했는데 그 10의 마지막 인덱스는 9인데 너가 10번째 공간에다가 값을 넣으려고 했다. 그 공간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에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몇 번째 줄에서 에러가 났는지도 얘는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보이죠? 인덱스 10 아웃 바운드 있으시 랭스. 일단 길이가 랭스가 10이라는 거는 길이가 10이기 때문에 이런 건 할 수 없어 라고 뭘 하는 건데 그러면 몇 번째 줄? 27번째 줄에서 지금 넘어졌다 라고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클릭해보면 얘가 어디서 넘어졌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줘요. 이렇게 여기로 넘어가는 거죠. 자, 여튼 뭐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지금 제가 하려고 했던 거는 그걸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이거를 일일이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공간에다가 값을 넣는 게 너무 귀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복문을 이용해서 값을 넣을 거예요. 어떻게? int i는 0, 그 다음에 i는 arr 일단 10이라 써볼게요. i 뿔뿔. 자, 그러면 지금 0부터 9까지 출력하는 반복문인 거죠. 일단 요것만 실행해볼까요? 요것만 실행을 할게요. 실행하게 되면 0부터 9까지 나오는데 제가 왜 0부터 9까지 출력하는 반복문을 만들었냐면 우리가 여기다가 요 공간에다가 뭐 해야 되니까? 값을 넣어야 되니까. 그러면 아까 공간에는 뭘로 접근할 수 있다? 인덱스로 접근할 수 있다 했죠? 그러면 ARR3의 0번째 이제 이렇게만 쓰게 되면 계속 0번째 공간에다가만 값을 넣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지금 0부터 9까지 그 인덱스에 접근해서 값을 넣고 싶은 거니까 i라 써주면 되겠죠. 그죠? i라 써주게 되면 ARR3의 0부터 9번째 공간까지 접근해서 값을 넣는 게 가능하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i 플러스 1이라 쓸 겁니다. 이건 뭐예요?
i는 0이죠. 그러니까 0 플러스 1이니까 뭐겠어요? 1이겠죠. 그러면 0번째 공간에 1, 1번째 공간에는 2. 그런 식으로 값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력할 때도 어떻게 출력할 수 있냐? 자, 반복문을 이용해서 동일하게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다가 그대로 복사해서 ARR3에 i번째로 접근하면 되겠죠. 자, 실행하게 되면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보이죠? 1부터 10까지. 그러니까 내가 반복문을 이용해서 담을 수도 있고 반복문을 이용해서 출력할 수 있다라는 거. 굉장히 편한 거죠. 그죠? 굉장히 편하게 작업할 수 있다. 자, 근데 이제 자바에서는 지금 보시면 이 10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해당 배열의 사이즈인 거잖아요. 그죠? 이해되시나요? 지금 이 배열의 사이즈가 전체 길이가 10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10을 쓴 거잖아요. 그리고 10 전까지 출력해야 되는 거는 해당 배열의 마지막 인덱스는 뭐기 때문에 9기 때문에 0부터 9까지 출력하게끔 만든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배열 객체의 사이즈를 알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AR3 랭스예요. 자, 랭스 뜻이 뭐죠? 길이죠.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건 뭐랑 똑같은 거냐면 10이랑 똑같은 거예요. 현재 코드에서. 그래서 배열 객체의 사이즈를 우리한테 받아내서 알려준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좋은 점은 뭘까요? 나중에 사이즈가 늘어났어요. 뭐 10으로. 그러면 우리가 굳이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맡기면 10으로 인식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랭스라는 게 있다. 얘도 마찬가지 10 대신에 뭐 쓰면 되나?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반복문을 이런 식으로도 출력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게 뭐가? for 반복문 사용 한 건데 자바에서는 뭐가 있냐면 배열과 배열 전용 이제 반복문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배열만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뭐가 있냐면 for each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for each문. 자, 이런 걸 따로 뭐라고 하냐면 향상된 포문이라고 얘기합니다. 향상된 포문. 향상된 포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향상된 포문이라고만 씁시다. 자, 향상된 포문은 어떻게 쓰냐? 훨씬 더 편해요. int i는 그 다음에 ARR3. 자, 이게 끝이에요. 이게 향상된 포문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하면 i 값 헷갈리니까 num이라 쓸게요. 그러면 얘는 어떤 방식으로 실행되냐면 얘가 지금 배열 객체잖아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0번째 공간에 들어가 있는 값이 여기로 들어와서 출력, 1번째 들어있는 값이 들어와서 출력, 2번째 들어와서 출력, 3번째, 4번째 하다 보면 9번째 값이 들어와서 출력되고 값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네요. 그럼 반복문 빠져나오는 거예요. 실행해보면 어떻게 나온다? 똑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배열 객체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값을 내가 일정한 값을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얘보다는 오히려 얘가 훨씬 더 편한 거예요. 그래서 향상된 포문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중괄호 안쪽에 코드 한 줄이면 뭐가 된다 했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네. 자바에서도 마찬가지로 중괄호 안쪽에 코드가 한 줄이면 생략이 가능하다 했죠. 뭐가? 중괄호가. 그렇기 때문에 한 줄짜리로 코드를 쓰는 게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걸 써도 되고, 요걸 써도 되고, 요걸 써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어렵다 하면 일단 요걸 먼저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차례대로 요거 순으로 연습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배열 객체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